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소유권부터 가겠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본권이다. 맞습니까? 네. 점유권. 뺀 나머지를 무슨 권? 자, 점유할 권리는 점유권이에요? 본권이에요? 점유할 권리? 7월달 무슨 일 있었어요? 점유할 권리. 프린트물 여기 오늘 조문 나눠준 거 있죠? 213조 보세요. 몇 조요? 213조 소유물 반환이란 뜻 있죠? 반환 뜻은 뭐죠? 점유 내놔할 권리죠? 그럼 소유자는 그 소유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무슨 권이 아니고 점유권이 아니고 뭐다? 본권. 이렇게 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기본서 가서 그거 요약집 가서 그거 해설집에 아무리 봐도 뭐 한다? 자꾸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또 이것도 여름이니까 공부하기 좋아요, 싫어요? 또 비는 맨날 왜 이렇게 와 자꾸? 비가 오면 또 뭐 하죠 또? 에? 비 오면 또 막걸리 먹을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지금 7, 8월은 8월달은 공부하기 별로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문을 자꾸 보세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 그냥. 자꾸 잡념 갖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아니 앉아가지고 뭐 맨날 걱정만 하잖아. 뭐만 해? 걱정만 해.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민법 해야 되는데 공법 해야 되는데 맨날 뭐만 많아 이렇게. 생각만 많아. 그러니까 하진 않아요. 뭐 자꾸 편한 데로 가. 자꾸 그냥 어디로 가. 밤 되면 이제 어디로 가 주로. 친구 만나서 뭐 하고 수다 떨고 남자들이랑 가서 뭐 먹고 또 술 마시고. 그 습관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자꾸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몸은 굉장히 얍사해가지고 나쁜 사람 몸은 자꾸 익숙해지길 원하잖아요. 자꾸 벗어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편한 대로. 공부는 자꾸 루틴입니다. 자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무슨 권이 아니고 그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란 말이에요. 조문을 통해서. 그죠? 그럼 점유할 권리 대표, 본권의 대표가 무슨 권이에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다시 무슨 물권? 제한 물권 설정하죠. 사용 수익권 주는 것이 무슨 물권이고 용의이고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권? 담보 물권.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처분권이 전부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권을 줘? 전부 다 경매권을 줘. 무슨 권? 단 우선 변제권 있는 거 없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물권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가장 대표죠 이게. 그죠?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의 대표 본권이 뭐다? 수익권. 근데 점유할 권리는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지만 모두 있다.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겠죠. 그 비교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무슨 권 여기? 무슨 권하고? 응? 전세권하고 채권에 비교하는 게 뭐죠? 전세 비교하는 게 무슨 권? 네? 임차권 많이 비교하죠? 무슨 권? 근데 이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이게 채권. 여기는 물권. 또 유치권이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뭐죠? 유치권이랑 비교하는 채권의 가장 대표는 뭘까? 달고 있잖아요. 너변 나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 뭐라 그러지? 그렇죠. 뭐하고? 동시 이행의 무슨 권? 항변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게 그건지 저건지 자꾸 뭐 헷갈리는 것 뿐이지 다 들을 만큼 들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권 무슨 권? 이건 무슨 형태? 채권. 이쪽은 무슨 형태?
물권. 그러니까 여기 유치권하고 뭐가 비교되고? 항변권.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는 무슨 권도 있고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3편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거. 네, 큰 흐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문제 1번에서는 정답만 체크할게요. 4번 보시면은 소유권은 존속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 둘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그러니까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몇 년, 20년 동안 소유권 존속기간 정한다 해봐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 강제 위반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211조 보시면 소유권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죠. 이건 뭐다? 항구성. 무슨 성? 항구성. 그래서 존속기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합의도 뭐다? 무효. 종류 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 강제. 자, 1번에서는 1번 하나 보충할까요? 소유권은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라도 시효에서 뭐 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소멸시효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딱 들어가는 게 뭘까? 소멸시효. 네? 2편 뭐가 있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2편 물건이 있고 3편 뭐가 있으면 채권이 있으면은 채권은 모두 뭐의 대상이 되고 물건은 8개 물건 중에서 용만 뭐라고? 용만이 뭐예요? 여기 무슨 물건? 요것만 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8개 물건 중에서 이것만 소멸시의 대상. 채권은 전부 모두고 물건은 뭐다? 점소, 지지전, 유질전 요것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은?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점유권도 뭐의 대상이 아니고 여기 유질전도 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담보 물건 위에 3편 채권이 있죠. 네?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질권, 은행 채권, 저당권.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되죠? 이게 죽으면 따라 죽는 경우는 있어도 이 자체가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 정리하세요. 무슨 단어 나올 때마다. 소멸시효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뭐 한다? 채권은 모두 뭐의 대상이고 이편 물건은 전부가 아니고 뭐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조심하시고. 자, 1번은 그 정도. 그럼 2번, 3번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소유권과 소유권의 물건이 동일인에게 뭐가 되면? 네? 귀속되면 소유권의 물건은 뭐가 되고? 소멸되고. 이건 이제 소유권의 물건은 뭐냐면 제한 물건을 누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물건? 소유권하고 무슨 물건이? 그냥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뭐가 되면? 귀속되면? 네? 제한 물건은 뭐하고? 네? 소멸되고 소유권만 전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권자가 여기서 뭐 전세권자가 무슨 권 취득하면 전세권자가 무슨 권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은 뭐 한다? 혼동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 이해되세요? 세 번째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그죠? 제한물권이 우선적으로 뭘 갖는다? 효를 갖는다. 소유권에다가 제한물권 설정되면 제한물권이 우선하겠죠. 그러다 소멸하게 되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겠죠. 네, 2번, 3번은 판 넣고 얘기한 거고요. 참고사항이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2번 별표하시고요. 자, 문제 2번 상린관계와 지역권 나왔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상린관계와 지역권이 나왔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네? 기억나는 거 없어요? 맹지, 사서, 통행, 방법. 맹지, 사서 무슨 방법?
통행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서로 뭐해서? 네? 서로 뭐해서? 합의해서 쓰는 게 뭐 여기서? 용익 물권에서 지역권 나오는 거 아시죠? 무슨 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서? 맹지를 사서 무슨 방법? 통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서로 뭐 해보고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 협의할 때 쓰는 방법이 무슨 물권? 용익 물권에 무슨 권? 무슨 지역권? 무슨 지역권? 네, 통행지역권. 그죠? 법원 가는 게 뭐다? 제목 무슨 관계? 괜찮아요. 상린관계. 상린관계에서 뭐다? 응? 제목. 그 제목 보면 조문에서 그 2페이지 가시면 뭐 나와요? 2페이지 가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잖아. 무슨 권? 주의, 토지 무슨 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문제는 무슨 권하고 지역권하고 뭐예요 여기? 이게 물어본 거 아니야? 같이 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 1번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발생한다. 맞아요? 이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상린관계? 이건 협의가 안 되니까 어디 와서? 법원에서 이제 무슨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거죠.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 용익물권은 이거 뭐 한 거니까? 협의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합의 플러스 무슨 사항이에요 이건? 합의하고 플러스 무슨 사항 이건? 등기해 드는 거고 이건 서로 뭐 한 적이 없어요. 합의한 적도 없고 무슨 사항도 아니에요 이거. 다음 두 번째, 상린관계는 건물 경우에도 뭐가 되나? 적용되나? 상린관계는 부동산이니까 뭐야? 네? 토지와 건물 다 연결되겠지.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네 땅, 내 땅, 땅 두 개가 나오지. 네 땅이 타인 토지야, 내 땅, 자기 토지야. 네 땅, 내 땅은? 그럼 자기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지역권을 요청했으니까 요역지. 타인 토지는? 그러니까 여기 반은 땅 관계예요. 땅. 여긴 땅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이쪽은 땅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지만 이쪽은 땅. 그러니까 215조 제목이 뭐예요? 215조 제목이 뭐예요? 예? 건물의 무슨 소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토지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건물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통행권, 무슨 권? 지역권은 반드시 뭐다? 땅 간의 관계지 건물 관계가 아니겠죠. 다음 세 번째 질문 갑니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은 모두 계속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정리합시다.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무슨 권은? 용익물권은 뭐의 대상?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피면 소멸시효가 안 걸리는 것들이지. 이게 뭐의 대상? 안 걸리잖아. 무슨 권은?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소유권의 내용이 무슨 관계도? 상린관계도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자체가 뭐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 내용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일 때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시효를 꼭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왔을 때 꼭 지문 보고서 그때 했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그죠? 이제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이제 공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 소유권, 소멸시간은 뭐 이편, 물권 다가 아니고 뭐다? 점소, 지지전, 유질저 중에서 뭐만? 지지저만 걸리고 나머지 안 걸린다고 그랬지. 채권은 모두. 자, 네 번째 거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이죠. 근데 지역권은? 알고 보세요. 지역권은 여기 소유권과는 별개의 거다뇨. 상린관계란 말은 여기 없잖아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소유권 내용. 무슨 관계는? 소유권 내용이지만 지역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것이지. 근데 다만 어디 앞에 가면 작아져. 자기 토지 앞에 가면 지역권은 갑자기 고개를 숙이죠. 아, 남자가 바깥에서 회사에 나가서는 CEO야. 뭐라고? 근데 어디만 들어오면? 누구 앞에서는? 부인 앞에서는 뭐야? 종이 돼버려. 뭐가 된다고요? 지역권 자체는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인데 무슨 토지 앞에 가서는 자기 토지 앞에 가서는 머리를 추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다섯 번째,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 그 자체를 확장, 제한한 것이나 지역권은 무슨 물건이다? 이런 게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게 펴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지문 제일 어려운 것이 이렇게 펴놓고서 물어봤을 때 그걸 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이 있는 사람은 제목을 바꿔도 답을 쓸 수 있고 판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몇 번? 2번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3번은 그냥 패스고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몇 번? 상린관계에 대해서 민법 규정보다 관습법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관습, 관행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나오죠? 네? 그걸 어떻게 외워? 외우지 못하겠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조문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저소경 특수용 일단 적어보세요. 뭐라고요? 저 장님이 있어. 저 소경이 있어. 저 소경을 위해서 특수용으로 제작하다. 뭐라고요? 저 소경을 위해서 뭐한다? 특수용 제작. 그러면 저는 뭘까? 밑에 박스에서 보세요. 저거 어디 있어? 저 첫 번째 점에 있지. 저수 물 저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소는 어디 있을까? 없나? 소통공사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아, 같이 들어갔어. 바로 안에 저소 있죠? 바로 섬에 있죠? 그 다음에 경계선 나오죠? 세 번째 거 저소경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특수지역권 특자 나오지? 그 다음에 뭐야? 수리변경 나오죠? 용은 공유하천 용수권. 연습해서 뭐라고요? 저소경 특수용 해놓고 그 글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요. 저수 배수 소통공사권 경계 그 다음 뭐죠? 특수지역권 수료변경 용수권. 그죠? 그 대입해 보니까 4번에서는 기억은 아니죠? 네? 뭘 아니에요? 주의토지 통행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웃토지 사용도 일까 아닐까? 아니죠. 자, 디귿 맞죠? 디귿 한 세트죠? 그 다음에 미음 아니죠? 수리 변경이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맞히면 돼요. 근데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최근 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낸 적은 한 번도 없다. 단 혹시 나오게 되면 뭐 가지고 저소경 특수형 상린관계에서 관습이
조문보다도 더 먼저 적용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죠. 혹시 나오면 어떡할까? 자기 자신을 내가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자꾸 파세요. 모르는 것은 어차피 몰라. 아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자꾸 뭐 한다? 하란 얘기. 자, 넘기겠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자, 5번은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요. 5번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5번에서는 거기 2번 꼭 좀 기억하세요. 토지가 뭐가 됐다? 분할. 키워드가 분할이에요.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는데 나가는 길이 막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 되겠죠. 이때 무상일까 유상일까? 무상이죠. 근데 그 무상의 통행하고 있던 사람이 그 토지를 제3자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수인은 과연 그대로 무상으로 이어가는 것일까? 유상으로 가는 것일까? 하는 얘기예요. 네? 유상. 뭐가 기억나요? 그들만의 이거 기억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린트물 해보시면은 219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219조 프린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 219조에 2항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통행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한테 보상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유상도 그들만의 유상이고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상 통행하는 자한테는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 됐죠? 다음 220조에 분할됐을 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돼 있죠. 네? 보상 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연결된 제3자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건너갔잖아. 이거 뭐예요? 유상이지. 유상도 그들만의 유상이고 무상도 그들만의 무상이다라고 기억하면 어떨까? 헷갈리나요? 유상으로 통행하고 있었다. 허락받은 자는 뭐다? 유상 아니고 뭐다? 무상이고 무상으로 통행했다가 튀어나간 사람은 유상.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유상도 그들만의 유상, 무상도 그들만의 무상.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고요. 다른 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꼭 읽어보세요. 5번. 자, 6번에서는 2번 체킹하시고 주의토지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사항까지 대비해 정할 수 있다. 지금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에 충실해야 되지 장차 용법까지 고려를 요구하면 안 된다. 또 건축법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7번 문제. 과거의 기출 문제 그대로 갖다 얹어놓은 겁니다. 1. 을소유 주택 일부는 갑소유 대지와 을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벽도 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담 안 쌓고 그냥 벽으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1번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두 번째 감나무 뿌리가 나왔죠. 을소유 대지를 뭐 했다고요? 침범. 자, 뿌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지는 이미 제거가 안 돼. 그래서 240조 제가 프린터물에 갖다 놨어. 그냥 주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아. 괜히 뭐 남의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맨 밑에 240조. 수지는 가지고 목고는 뿌리죠. 1. 인접지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 소유대에서 가지 제거를 뭐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가지 제거 청구해서 두 번째 전항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청구권자가 2차적으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지는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지 넘어왔을 때는 일단 주인한테 뭐 하라고요? 네 걸로 와서 자르라. 말 안 들어. 그래 자르면 되는 거고. 뿌리는 확실해요? 뭘 근거로? 초문에 그랬잖아요. 거기 240조 2항이 인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지는 1차적으로 뭐 한다? 제거 청구, 불응시 제거. 뿌리는 뭐다? 보는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에서 상린관계에서는 주로 내는 것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포인트입니다. 한 문제 정립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 8번 문제. 네, 점유 취득 시효. 무슨 시효? 자, 점유 시효는 5원칙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몇 원칙?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 기억도 안 나. 네? 그래서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몇 페이지? 3페이지. 머리가 복잡하지요. 머리가 딱 지금 MRI를 찍으면, 뇌를 딱 찍으면 여기에 학계론, 민법, 공법, 등기법, 세법 이렇게 다 6개로 딱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찍어보면 하나로 막 섞여져 있어요. 마치 방이 하나밖에 없는 형상. 집에 가면 방이 이렇게 6개 딱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분류가 안 돼. 그러니까 말지가 못해. 눌려 있어.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1시간에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한 3개 정도만 하시면 돼. 몇 개 정도? 만약에 6개가 있는데 6개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중에 몇 개라도 3개만 잡자 해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3개가 기억이 나. 합격하고 싶어요? 진짜? 방법 알려드릴까? 진짜 방법 간단해. 자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노트에 놓고서 과목별로 학계론, 민법, 공법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나는 거 한번 적어봐. 자기 전에 6개 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계론, 민법, 공법 6개 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뭐 민법을 공부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 뭐가 기억나느냐 적어보라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목차로도 봐야 돼. 내가 뭐 했지?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가지고 내가 어제 뭐 했지? 기억을 해봐요.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기 전에 15분 학습법이면 몇 분 학습법? 15분.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고 나면 뭐 하지? 오늘 내가 목표량을 달성했어. 어떻게 하지? 오늘 책 다 봤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 포인트가 어떻게 돼? TV를 한번 볼까? 밀린 거 한번 볼까? 한번 끌려 들어가면 41시간 그냥 가 안 가? 또 재밌으면 또 못 끊으면 또 어떻게 하지 또? 그걸 또 끊어가지고 또 월정이 끊어가지고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러면 끝나고 자기 전에 보통 뭐를 하냐면 그냥 인터넷 본다든지 그냥 뭐 TV 본다든지 또 자기 전에 또 이 핸드폰도 어디다 던져야 되는데 침대까지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게 아니야. 진짜 합격하려면은 15분 동안 자기 전에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매일 적어.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뭐가 기억나? 제목이라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다? 어제 내가 뭐 했지? 기억을 해봐. 그럼 합격해. 그럼 오늘부터 적어. 오늘부터 화요일이지. 화, 수, 목, 금, 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전에 내가 화요일날 내가 뭐 했지? 적혀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가면 내가 화요일날 뭐 했지, 수요일날 뭐 했지, 목요일날 뭐 했지, 금요일날 뭐 했지, 기억이 싹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한번 연속해 보세요. 몇 달? 이 8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야. 여기서 점프돼서 올라가느냐, 여기서 뭐야 그냥 여름과 함께 사라지냐,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15분 동안 뭐 한다? 노트를 사가지고, 뭐 새로운 공부 아니야. 그냥 사가지고 그냥 끄적끄적 적어. 내가 뭐 했는지 적어놓고 그렇고 그 다음날 뭐 했는지 계속 연속해 보세요. 자기 전 15분 학습법이야. 무슨 법? 그게 루틴이라고 그래. 뭐 한다?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그걸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반복하고 15분이 너무 길면 10분. 몇 분?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오래 갈 거야. 여러분들이 다시 문장 왔을 때 자꾸 그때 봤는데 이게 이건가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니야. 숫자도 맨날 헷갈리잖아. 이건가 맨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꼭 선택해 보세요. 루틴이야 루틴. 뭐라고요? 자기 전 10분 내지 15분 동안 루틴 반복하세요. 그러면 8월달 한 달 잘 견뎌내시면 이제 9월달에 업이 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자꾸 뭐가 충돌이 일어나. 충돌. 이해됐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뭐 하지 마시고 잡지 마시고 6개가 있으면 나눠서 하란 말이에요. 3개. 이해됐어요? 자, 8번 5개 원칙 머릿속에 기억해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완성됐는데 등기자가 등기 안 된 완성자한테 그동안 얻은 이득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원칙. 이 원칙은 순차로 내려오다가 완성 전 주인 바뀌었죠. 네? 순차 내려오다가 완성 전 주인 바뀌었을 때 그자한테 취득시험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순차 후 제3자가 먼저 뭐 하면? 등기하면 그자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V자가 뭐예요? 순차 전이 있고 순차 후에 없다. 따라서 4원칙은 따라서 순차로 계산을 해야 되지 함부로 역주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따라서 계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순차로 계산하고 등기 명의자 변동 없으면 순차 역산 모두 뭐하다? 가능하다. 5원칙은 무슨 시효? 제2차 취득시효.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뭐라고? 1차, 2차. 이건 뭐야? 순차 전이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순차로 계산할 것.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말아라. 언제 역산 가능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으면. 2차 취득시효. 그걸 연습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고 취득시효 하나만 5개의 원칙을 딱 펴놓고서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놓고 따져보는 거야. 왜? 보통 이 5개 안에 정답이 주로 있거든. 특수한 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토지에 을토지야. 이것도 그냥 갑토지라고 그러지 꼭 그렇게 비틀어낸단 말이야. 이걸 또 순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갑이죠. 을갑이죠? 그쵸? 그럼 여기 을이 있고 누가 있다? 갑.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A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없으면 물론 맞죠? 시효로 기산된 이후 기간관에서 갑이 얻은 상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몇 원칙 위반돼요? 그렇죠. 1번 질문 뭐다? 1원칙 안 맞죠? 두 번째. 갑이 A 토지를 계속 뭐하고 있는 동안?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0년이 뭐해도 경과해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뭐하지 않는다. 이번은 뭐야? 이번은 맨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나오면 등기 등청 나오면 뭐하고 있으면 맨날 등청 나오면 뭐하라고 맨날 제가 이거 기억 안 나요? 아니 몰라도 그냥 등청은 뭐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고 몇 번씩 얘기했어. 그럼 뭐 몰라도 답할 수 있네. 뭐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래서 매매 등청은 뭐야?
예?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완성하지 않는다. 취득시의 등청도 채권적이죠.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답 몇 번? 2번.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3번도 좀 문제가 있다 이야기예요.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하지 아니한 채? 격려한 채 A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매도해서 인도했죠. 뭐 했다고요? 인도했잖아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을 토지가 있고 지금 누가? 갑이 지금 뭐 했어요? 지금 갑이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1980년이다. 몇 년이다? 맞나? 뭐 합시다. 그럼 몇 년이 완성된 거야? 몇 년? 2000년 완성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A 토지를 경란체 A 토지를 병한테 뭐 했어요 지금? 그럼 누가 매도한 거예요 지금? 아니 조심할 게 을이 무슨 자고 갑은 점유자잖아요. 그러면 갑은 무슨 권이 있는 거야? 등기, 청권이 있으니까 얘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야?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쵸?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갑이 병한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팔았다고 그랬죠. 완성자가 판 거야.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1980년으로 하게 되면 완성점이 어디예요? 완성점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 뭐 했다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몇 년도에 이렇게? 그러면 등청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 있는 거지 병이 있는 건 아니지. 병은 뭐만 받은 거예요? 갑으로부터. 이 점유가 연결된 거지 뭐가 온 게 아니다. 이 등청이 온 게 아니란 말이 이쪽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2002년도에 몇 년도에? 2002년도에서 만약에 얘한테 등청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청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대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한다고? 대위. 그죠?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 했잖아요. 기산점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쪽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순차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어 없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병은 완성점이 몇 년도가 아니고 이쪽 80년을 출발점하게 되면 여기가 완성점이잖아. 그럼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역산할 수 있으니까 어디가 완성점이다? 아니 2002년 여기가 뭐다? 여기가 완성점이다. 그럼 출발점이 거꾸로 몇 년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니 올라갈 거 아니 이렇게 거꾸로 역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년도요? 그렇지. 1982년이 뭐다? 스타트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병한테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얘한테 뭐 할 수 있어? 아니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그럼 몇 번 지문이? 3번 지문이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3번이 틀려면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3번 지문이 맞아. 근데 8번 문제에서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아니 여기가 무슨 점이다? 아니 순차로 내려오게 되면 뭐 할 수 없지만 아니 순차로 하게 되면 여기가 완성점이니까 얘는 등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차로 하게 되면 대위가 맞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등기 명의제 변동이 없잖아. 지금 문제 자체에서는. 그러면 역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지문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서 복수 정답. 몇 번 몇 번? 2번, 3번. 이해됐어요? 순차로 계산하게 되면 완성이 여기니까 등청은 얘한테 있는 거지 얘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대가 맞아. 근데 지문에 보면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역선하게 되면 완성점 등청이 여기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다? 직접. 그래서 복수 정답 할게요. 몇 번 몇 번? 2번, 3번. 그래서 문제를 맞히려면 끝장을 봐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취득시효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딱 가슴에 담아두고서 뭐요?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릴 건 뭐하고? 제발 분리수거 좀 해. 뭐 좀 하라고? 집에 쌓아놓지 말고.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요. 어머니 집에 가면 그냥 버리지를 않아. 뭘 하지 않아? 왜 안 버리실까? 아니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그래서 밑에 보면 뭐만 천장 참 옛날 그릇 있잖아. 30년 전 옷도 가고 계셔. 하나 안 버려. 그래서 내가 옷 같은 거 버리기 힘들면 선물하라고 옆에 사람한테. 근데 지금부터 이제 슬슬 버릴 때가 됐어. 뭐 했다고? 근데 아무거나 버리면 안 돼. 가끔 책 속에 뭐야 현금도 갖다 탁탁 버리는 수도 있어 없어? 조심하라고.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습니다. 무슨 시효는? 취득시효는 절대 버리면 안 돼. 자, 네 번째 질문.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을이 A에 대한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죠? 아이고 후 먼저 등기했네. 그자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몇 원칙이야? 3원칙. 순차 후 제3자가 먼저 뭐 하면? 등기하면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죠. 자, 다섯 번째. 갑이 취득시효 뭐 하노? 완성 후 A 토지의 점유를 뭐 하면? 중단하면. 그죠? 점유를 중단하면 무슨 얘기예요? 말이 좀 이상해 이 사람이. 점유가 상실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 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질문할게요. 점유를 상실하면 등청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지 소멸해요. 이게 점유를 중단하면, 이 점유를 뭐 하면?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해서? 진행해서 10년 완성돼야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매매 등청하고 비교가 되지. 무슨 등청?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럼 을은 매매에 뭐가 있어요? 등기청구권이 있죠? 자, 갑이 있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을이 뭐해서? 을이 뭐해서? 점유해서 뭐가 생겼다? 등청이 생겼다. 몇 년? 정신 차려. 20년. 몇 년? 20년. 그러면 이 등청은 뭐죠? 채권이죠. 이것도 뭐죠? 채권이죠? 그죠? 그럼 둘 다 뭐의 대상이 돼요? 전부 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뭐의 대상이다? 대상이다. 자, 그리고 우리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특징.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죠? 이것도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팔았습니다. 다시. 뭐 했다고?
다시 또 뭐 했다? 매매를 했다 이야기예요. 뭐 했다고요? 그럼 병은 등청 있는 건 아니죠? 등청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데 있잖아. 자, 매매를 해서 병이 점유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자, 이 을의 점유는 사실은 상실이죠. 갔으니까. 근데 판례는 이걸 상실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승계로 봐요. 뭐로 본다고? 그래서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이 을의 등청은 여전히 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그대로 가. 근데 이렇게 을이 뭐 하고 있다가 역시 이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 병한테 점유가 갔죠? 갔죠? 근데 이건 다르죠, 상황이. 이건 같은 뭔데 계속 매매가 계속 같은 거로 가는 거니까 똑같이 가는데 여긴 뭐 했다가 매매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점유는 뭐가 된다? 점유 뭐로 본다? 상실로 봐요. 뭐로 본다고요? 상실 보게 되면 이제 소멸시효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효가 뭐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어디까진 같은데. 처음은 똑같은데, 매매할 때는 을의 등청은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다? 똑같아, 진행하지 않는데, 점유했다가 뭐 하면?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 그 차이. 단 즉각 죽는 건 아니야. 어쨌든 뭐는 살려야 된다고요. 등청은 웬만하지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뭐 한다? 살릴 것. 네, 그래서 해설의 3번 있죠. 3번 이런 거예요. 순차로 하게 되면 대위가 맞아. 그죠? 순차로 하게 되면 대위가 맞아요. 근데 뭐 하게 되면? 역산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지문은 그런 걸 전제를 안 뒀기 때문에 출제가 되면 복수 정답으로 나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다시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차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변동 없으니까 여기가 완성점 역산할 수 있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순차할 때는 뭐하고? 대위. 그 다음에 해설의 5번은 취득시효 완성한 후 뭐한 후? 완성한 후 혹시 점유가 뭐가 돼도 상실하더라도 그죠? 그 5번 해설도 좀 해설이 약간 문제가 있어. 5번 해설 X 하세요. 읽지 마세요. 그냥 헷갈리니까. 어떻게 한다? 네? 어떻게 한다? 점유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예요? 진행해서 완성되어야지 소멸하는 겁니다. 즉각 소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8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셔서 몇 번? 자, 9번에 1번 읽어볼게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 취득시효 주장자가 기산점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면 뭐예요? 현재 시점 완성됐으니까 뭐예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순차로 계산할 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순차로 계산해야 되지. 뭐 하면 안 된다? 역산하면 안 되겠죠. 4원칙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변동이 있어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모로 삼아서 기산점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5원칙.
2차 취득 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는 지문 아닙니까? 무슨 시효? 2차 취득 시효. 세 번째, 현 점유자는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전 점유자의 수리한 소유권 이전 등 채무권을 대위 행사하실 뿐이다.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변동 없으면 역산할 때는 뭐 할 수 있고,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순찰할 때는 뭐 해야 되고, 대위. 근데 이 점유자가 판 경우는 잘 안 내요. 아시겠어요? 단 이거 이제 하면서 이제 순찰하고 뭐하고 역산을 갖다 대입해 설명드린 거고. 네 번째 질문,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 명의자는 점유돼서 점유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맞죠? 이론칙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5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 보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보전. 근데 이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다. 문제 있는 거죠. 먼저 이루어진 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경우에도 뒤에 된 보전 등기는 무효죠. 그럼 무효 보전 등기에 붙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 모순이죠. 일필치 하나인데 선보전 등기 유효인데 후 보전 등기에 붙여먹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뭐 두 사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논리 모순이죠. 무효인 등기도 관계없지만 최초의 보전 등기만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유효. 최초의 보전 등기가 유효했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위조한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근데 최초의 무슨 등기가? 보전 등기가 무슨 등기면? 무효 등기면 절대 뭐 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시효 주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 보전. 자, 10번 갑니다.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경우. 유효, 무효? 유효.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서 매수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무슨 점유? 자주점유로 봐야 되겠다. 논리 맞죠? 그러면 취득시효 가능성 들어가고, 년 등기부 취득시에서 점유자는 점유 기간 내내 몇 년입니까? 네?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죠. 그러면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무슨 당시만? 점유 개시 당시만 선이 무과실이면 되겠죠.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를 전부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내의 점유는 권한 성질상 무슨 점유? 타주가 되겠죠. 맞는 지문. 리얼 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 점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 점유하고 있는 자는 직접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앞에 또 논의가 바뀌어야 되지.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맞으려면 등기 명의자 뭐예요? 변동이 없을 때 하는 얘기고,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대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에 리얼 앞에 이게 없어, 이게 전제가.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틀렸다고 보고 있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그럼 앞에 이게 틀리려면 앞에 뭐가 전제가 돼? 리얼 앞에. 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럼 틀린 질문이겠지.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직접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한다고? 에? 순차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건 뭐야? 대위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지금 리얼 앞에서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등기 명의자 변동 있는 경우 전제로 한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미음 취득서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 그 사실만으로 소유자는 점에 대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불이행 자체가 이미 틀렸죠. 무슨 불이행이요? 아니 지금 여기 점유가 완성된 등청인데 에?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등청이 아니잖아요. 또 혹시 불법 행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안 돼요. 취득세가 완성돼 가지고 청구해 가지고 입증까지 마쳤을 때, 입증까지 마친 경우에 그걸 팔았을 때는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책임이 되겠죠. 문제 자체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일단 뭐가 들어가서 채무 불이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은 뭐 할 때? 계약상 채권 채무가 나오는 거니까. 다음 비읍 점유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계산할 수 없어요? 네? 원칙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원칙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니까 뭐 한다? 순차 전후를 따진다. 역산하면 안 돼. 근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변동 없으면 뭐 한다? 순차도 좋고 역산도 좋습니다. 자, 비읍은 원칙이니까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11번. 7번에 1번 취득시효가 뭐가 된 후? 완성된 후 등기 명의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 등기됐죠? 취득 완성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후회 없다. 자, 2번도 앞에 또 문장을 또 집어넣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2번 앞에 똑같아까지 뭐 등기 명의자 변동, 등기 명의자 변동 있다면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죠. 그 말은 대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도 앞에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면. 3번 위의 경우 시효 완성자 등기 청구는 10년 소멸시에 뭐한다? 걸리죠. 이유는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점유했다가 다시 팔았잖아. 그럼 바뀌었잖아. 그럼 소멸시에 뭐한다?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얘기한 거 이거. 네? 매매해서 매매할 때는 계속 소멸시효가 뭐 하지 않는데 점유했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상이 바뀌었으니까 소멸시효가 뭐 한다?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위 1의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자가 양도하였다면 등기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키워드네. 무슨 행위? 무슨 행위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틀려요. 반드시 뭐다? 불법 행위. 다섯 번째 위 1의 경우 제3자의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경우에 된다. 당연한 거죠. 자, 12번 가봅시다. 12번은 자, 1번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 점유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등기기간은 반드시 몇 년? 10년?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아니죠. 등기 더하기 돼야 안 돼요? 점유 승계가 있듯이 뭐가 있다? 등기 승계 인정하지요. 1번 X.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게 순차 전이고 있죠. 뭐라고요? 순차 전. 소유자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바뀐 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죠.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순차 전이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자, 네 번째 지문의 키워드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네. 무슨 가담? 적극 가담 나오면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타당성 무효죠. 무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주점유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을까요? 평공자는 추정되므로 입증 면제. 뭐는 입증해야 되겠지만 무과실은 입증해야 되겠지만 뭐는 무과실은 자기 자주면 뭐 할 책임이 없다?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